지금 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딸이 미국을 버렸어요. 미국 명문대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낸 그녀, 나이키 후원까지 받던 미국 주니어 대표팀, 천재 배구 소녀가 느닷없이 한국 고등학교 전학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미련은 1도 없습니다. 미국 배구의 미래였던 그녀가 왜 태극마크를 택했을까요? 분노했던 미국인 어머니는 1년 후 고백합니다. 이제야 딸을 이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캘리포니아 캐서린 씨의 충격적 사연을 공개합니다. 제 딸이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캘리포니아 얼바인 우리 집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딸 엘라가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엄마, 저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 갈래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UCLA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스탠포드와 USC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자 배구의 미래라고 불리던 제 딸 엘라 서연 톰슨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니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17년 전 태어난 딸이 17년 동안 함께한 삶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 톰슨입니다. 45세, 전직 UCLA 배구 선수였고, 지금은 얼바인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국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균열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의 스포츠 유산을 딸이 한순간에 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은 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도 텅 빈 엘라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벽에 걸린 미국 주니어 대표팀 유니폼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더군요. 한때 그 유니폼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제 새벽 유튜브로 본 한국 고등학교 배구 대회 결승전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원 청명고 19번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국어로 동료들과 소통하고 김밥을 맛있게 먹고 승리 후 한국식으로 인사하는 딸의 모습에서 저는 처음 보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뜨거웠던 1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인 어머니로서 한국을 선택한 딸을 이해하기까지의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아름다웠던 여정으로.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의 시작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왜 엘라를 철저히 미국인으로 키우려 했는지를요.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거든요. 얼바인의 조용한 주택가,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집, 좋은 학군, 안전한 동네. 무엇보다 엘라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완벽한 미국 아이였습니다. 물론 아이 아빠가 한국인이긴 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엘라를 철저히 미국인으로 키웠습니다. 영어만 사용했고, 미국 문화만 가르쳤고, 미국의 가치관을 심어줬죠. 그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엘라가 배구를 시작한 건 7살 때였습니다. 동네 YMCA 유소년 프로그램에 가볍게 등록했는데, 첫날부터 코치가 저를 불렀어요. 미세스 톰슨, 따님은 특별해요. 이런 재능은 처음 봅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엘라의 배구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훈련, 방과 후 클럽 활동, 주말 토너먼트.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13살의 캘리포니아 주 대표, 15살의 미국 주니어 대표, ESPN에서 차세대 스타로 특집 방송을 했고 나이키 후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구하고 싶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엘라의 눈빛은 진지했고 이미 한국 고등학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군요. 왜?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니? 엄마는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뭘 몰랐다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UCLA 배구팀의 주전 세터였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프로 진출을 고민하던 시기였죠. 어느 날 친구가 LA 한인타운의 맛집을 소개해줬어요. 캐서린, 진짜 한국 음식 먹어봤어? 완전 다른 세계야.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따라갔죠. 북창동 순두부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서 있던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어딘가 수줍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추천 메뉴는 순두부찌개예요. 두부. 찌개? 제가 발음을 더듬거리자 그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게 제 남편 서준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USC 영화과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데 손이 떨렸죠.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놀랐어요. 부드러운 두부와 진한 국물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때요? 와우, 정말 놀라워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그 식당을 찾았어요.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서준을 보러 간 거였죠. 어느 날 서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배구 선수시죠? UCLA 경기 봤어요. 어머, 정말요? 네. 스파이크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서준은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배구를 했다고 했어요. 배구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를 더 빠르게 연결시켰죠. 한국 배구는 미국이랑 많이 달라요. 더 팀플레이 중심이고 수비가 강해요. 흥미롭네요. 한번 보고 싶어요. 서준은 한국 여자 배구 경기 영상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스타일이 달랐어요. 미국이 파워와 개인기 중심이라면 한국은 조직력과 수비가 인상적이었죠. 6개월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문화 차이는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서준은 영어를 완벽하게 했고 미국 문화에도 잘 적응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자 첫 번째 갈등이 생겼어요. 캐서린,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한국 가자. 한국까지 꼭 가야 해?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예의야.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비행은 고통스러웠지만 서준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참을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준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와요, 캐서린. 서준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전통시장, 찜질방, 노래방.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서준의 가족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잊을 수 없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김치찌개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지. 처음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준은 졸업 후 할리우드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었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 미국인일까? 한국인일까? 서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둘 다이면 안 될까?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키우자.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완벽한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우리 아이는 철저히 미국인으로 키우겠다고. 엘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단호했어요. 영어 이름만 쓸 거예요. 엘라 톰슨. 한국 이름도 하나 지어주면 어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 살 건데 한국 이름이 왜 필요해요? 혼란스럽기만 할 거예요. 서준은 아쉬워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서준은 혼자 서연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아름다운 연꽃이라는 뜻이래요. 엘라는 예쁘게 자랐어요. 금발은 아니었지만 밝은 갈색 머리에 큰 눈, 오뚝한 코를 가진 아이였죠. 전형적인 혼혈 미인이었어요. 우와, 정말 이국적이에요. 모델 시켜야겠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엘라를 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3살 때부터 프리스쿨에 보냈어요. 영어만 사용하는 곳이었죠. 집에서라도 한국어 가르치자. 이중언어는 장점이야. 서준이 제안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영어 하나도 완벽하게 하기 힘든데 왜 혼란스럽게 해? 한국어는 나중에 배워도 돼.
서준은 가끔 엘라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지만 제가 눈치를 주면 금세 영어로 바꿨어요. 5살 때 엘라가 처음으로 정체성에 대해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엠마처럼 금발이 아니에요? 그건 아빠가 검은 머리니까 그래.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이랑 달라 보여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다 달라.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야. 엘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7살 때 운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동네 YMCA에서 유소년 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엄마도 배구했으니까 나도 해볼래요. 첫날 체육관에 들어선 엘라는 공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코치가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엘라는 한 번에 따라했어요. 와우, 천재네요. 부모님 중에 운동선수 있나요? 제가 대학 때 배구했어요. 아, 그래서군요. 근데 이 정도는 유전자로만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재능이에요. 그날부터 엘라의 배구 인생이 시작됐어요. 매일 같이 연습하고 주말엔 시합에 나갔죠. 엘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10살 때 클럽팀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엘라가 소감을 말했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서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처음으로 손녀를 보러 온 거였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잘한다. 시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엘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연이 누구예요? 너야, 너. 내 한국 이름이란다. 엘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말했죠. 그냥 할머니가 부르고 싶은 이름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날 이후 엘라는 가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연. 엘라. 나는 누구지?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엘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라. 넌 뭐야? 아시안이야. 화이트야? 첫날 점심시간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엘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나는 그냥 미국인이야. 그게 아니라 인종이 뭐냐고. 응. 반반. 아이들이 웃었어요. 아기는 없었지만 엘라는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엘라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정확히 뭐예요? 너는 엘라야. 그것만 중요해. 학교에서 다들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냐고.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조상이 어디서 왔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왔고 엄마는 여기서 태어났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너가 미국인이라는 거야. 엘라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엘라의 위치는 애매했어요. 백인 그룹에선 아시안 취급을 받았고 아시안 그룹에선 백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도 다행히 배구팀에선 인정받았어요. 엘라, 내 스파이크 정말 대단해. 팀 동료들은 엘라의 실력을 인정했고 그게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종업원이 엘라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 영어만 해요. 아, 미안. 중국인인 줄 알았어. 전 한국계예요. 아니, 반만. 한국인. 그럼 김치 좋아해? 별로요. 종업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인이 김치를 안 좋아한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엘라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상한가요?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고 한국말도 못하고. 넌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국식으로 자란 거야. 하지만 완전한 미국인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8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역대회 결승전이었는데 상대팀 응원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에이션 애 조심해. 쿵푸 스파이크 날릴 거야.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심판이 경고를 줬지만 이미 엘라는 무너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30점은 넣었을 텐데 그날은 10점밖에 못 넣었죠. 경기 후 엘라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난 그냥 배구하고 싶을 뿐인데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나는 튀어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아시안들 사이에서도. 그날 밤 서준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엘라가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해.
내가 한국 문화도 가르치자고 했잖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엘라는 한국인이기도 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이 뭐야?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데. 처음으로 서준이 화를 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죠. 며칠 후, 서준이 제안했어요. 여름방학에 한국 가자. 엘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 배구 캠프가 있는데. 일주일만. 엘라도 쉴 시간이 필요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죠. 한국 여행 전에 먼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엘라가 어떻게 미국 배구계의 신성이 됐는지요. 14살 프레시맨 때 엘라는 벌써 대학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175cm의 탄탄한 체격, 엄청난 점프력, 그리고 타고난 경기 감각. 모든 게 완벽했죠. 미세스 톰슨, 엘라는 특별해요. 대학 수준을 넘어섰어요. 바시티 팀 코치의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바시티 팀 주전이 된 건 학교 역사상 처음이었죠. 첫 시즌, 엘라는 평균 22점을 기록했어요. 지역 신문은 얼바인의 원더걸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대학 스카우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UCLA에서 관심 있대요. 스탠포드도 연락 왔어요. USC는 벌써 구두 약속을 하고 싶대요.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뤄주는 것 같았거든요. 15살이 되던 해,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배구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엘라를 주니어 대표팀 트라이아웃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보통 17에서 18살에 들어가는 팀인데 15살에 초청받다니요. 트라이아웃 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어요. 전국에서 모인 60명의 최정예 선수들. 그 중에서도 엘라는 단연 돋보였어요. 저 애 누구야? 대박이다. 스파이크 각도 봐. 미쳤어. 다른 선수들도 엘라의 실력에 감탄했죠. 일주일간의 테스트 끝에 발표가 났어요. 엘라 톰슨. 합격. 18명 중 막내로 선발됐어요. 게다가 주전 라이트 사이드 히터로요.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엘라가 말했어요. 엄마, 꿈만 같아요. 미국 대표가 되다니. 넌 될 자격이 충분해. 이제 시작이야. 그때 엘라의 눈빛은 정말 반짝였어요. 성조기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첫 국제 대회는 멕시코에서 열렸어요. 엘라는 긴장했지만 멋지게 해냈죠. 쿠바전에서 18점, 푸에르토리코전에서 21점. 대회 베스트 영 플레이어상까지 받았어요. 미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ESPN 해설자의 말이었어요. 순간 전국적인 스타가 됐죠. 학교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면 다들 수군거렸죠. 저기 국가대표 간다. 사인 받아둬야겠다. 엘라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했어요. 드디어 아시안 애가 아닌 배구 스타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나이키에서 주니어 선수 후원 제안이 왔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엘라 톰슨은 미국 여자 배구의 미래입니다. 계약식에서 나이키 담당자가 한 말이에요. 사진 촬영을 하는 엘라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짧았어요.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으니까요. 대회는 취소됐고 훈련은 중단됐어요. 엘라는 집에 갇혀 지내야 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뒷마당에서 혼자 훈련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망했어. 온라인 수업 중에 한 아이가 말했어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죠. 맞아. 아시아인들 때문이야. 화면 속 엘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생님이 제지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죠. 더 심각한 일이 밖에서 일어났어요.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날 서준이 장을 보고 오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꺼져. 바이러스. 누군가 소리치며 밀쳤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충격이 컸죠. 엘라가 그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무식한 사람들이 문제야. 하지만 엘라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엘라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미국인. 니네 나라로 돌아가. 미국 대표. 웃기고 있네. 엘라는 폰을 던지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난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날 밤 엘라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코로나 2년차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학교가 다시 열렸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스크 뒤에 숨은 시선들이 따가웠죠. 야, 마스크 똑바로 써. 또 바이러스 퍼뜨릴래? 복도에서 누군가 엘라에게 소리쳤어요. 엘라는 못 들은 척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배구 연습도 재개됐지만 예전의 열정은 사라졌어요. 팀 내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생겼거든요. 엘라, 괜찮아? 주장인 메디슨이 물었어요. 둘은 절친이었는데 요즘 서먹해졌죠. 응, 괜찮아. 부모님이 아시아 애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래. 미안. 엘라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거부당한 기분이었겠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고, 라커룸에서 대화가 끊기고, 코트 위에서만 동료였을 뿐, 코트 밖에선 이방인이었죠.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어요. 라이벌 학교와의 경기였는데, 엘라가 코트에 들어서자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우한, 우한, 우한. 경기가 중단됐어요. 우리 학교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경고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졌죠. 엘라는 그날 최악의 경기를 했어요. 서브도 못 넣고 스파이크도 다 아웃.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3세트 도중 엘라가 코치한테 가서 말했어요. 못하겠어요. 빼주세요. 처음으로 스스로 벤치를 택한 거예요. 경기 후 엘라는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뭘? 배구요. 미국 대표요. 다요. 무슨 소리야? 잠깐 힘든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몰라요. 매일 얼마나 힘든지. 난 미국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들 눈엔. 그날 밤 엘라는 미국 주니어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엘라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한국 배구 경기였어요. 뭐 보는 거야? 한국 여자 배구요. V리그래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화면 속 선수들은 작은 체구에도 놀라운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팀워크였죠. 서로 끌어안고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끈끈해 보였어요. 와, 대박. 저 선수 키 작은데도 엄청 잘해요. 엘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며칠 후, 서준이 제안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여름에 한국 가자. 평소 같으면 반대했겠지만 엘라의 상태를 보니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 가자. 엘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요? 한국 가는 거예요? 응. 2주 정도. 와, 한국 배구도 볼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출국 전날, 엘라가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예요. 서준이 웃으며 가르쳐줬죠. 서연이라고 해도 돼. 그게 내 한국 이름이야. 서연. 이상한 느낌이에요. 근데 좋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름이 엘라의 인생을 바꿀 줄은. 공항에서 엘라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저를 다르게 볼까요? 글쎄, 가봐야 알겠지.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불안했어요. 한국이 엘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상처받은 곳에서 치유가 시작되기도 하죠.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 동안 엘라는 한국 배구 영상을 계속 봤어요. 김연경, 김희진, 양효진, 한국 선수들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엄마, 한국 배구 스타일 정말 멋져요. 파워는 부족해도 기술이 대단해요. 오랜만에 배구 얘기를 신나게 하는 엘라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국 배구가 주지 못한 뭔가를 한국 배구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준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엘라를 꼭 안아주셨어요. 엘라는 어색해하면서도 뭔가 편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엘라가 서툰 제스처로 인사했어요. 한국어는 못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서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서준이 통역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대.
우리 손녀 최고래. 수원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 엘라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빽빽한 아파트, 한글 간판들,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 모든 게 새로웠죠.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아빠 같아요. 그래? 네. 이상한 기분이에요. 좋은 쪽으로요.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촌들, 고모, 삼촌. 다들 엘라를 반갑게 맞아줬죠. 와, 서연이 진짜 미인이다. 배구 잘한다며? 대단해. 처음엔 서준이 통역해야 했지만 금세 분위기가 풀렸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사촌 지우가 엘라를 잘 챙겨줬죠. 언니, 배구 진짜 잘한다면서. 나도 고등학교 때 했었어. 지우는 영어를 잘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나도 고등학교 팀이야. 둘은 금세 친해졌어요. 저녁 식사 때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우리 서연이 김치 먹을 수 있어? 서준이 통역하자 엘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잘 못 먹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할머니는 덜 맵게 따로 끓여주셨어요. 그 정성에 엘라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지우가 제안했어요. 언니, 내일 우리 학교 체육관 구경 갈래? 배구부 연습 있어. 진짜? 가고 싶어. 엘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수원의 한 여고 체육관에 갔어요. 여름방학이었지만 배구부는 열심히 훈련 중이었죠. 와, 미국에서 온 선수래. 대박, 키 봐. 한국 선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엘라를 봤어요. 감독님이 다가왔어요. 미국 주니어 대표 선수라고 들었어요. 영광입니다. 지우가 통역해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연습해 볼래요?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엘라가 저를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래도 될까요? 그럼. 가서 즐겨. 엘라는 빌린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코트로 뛰어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공이 네트를 넘나들기 시작하자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나이스. 굿잡. 배구 용어는 만국 공통이었어요. 놀라운 건 한국 선수들의 환대였어요. 엘라가 좋은 플레이를 하면 다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실수하면 격려해줬죠.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자. 엘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미소였죠. 연습이 끝나고 다 같이 체육관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미국이랑 한국 배구 뭐가 달라요? 한 선수가 물었어요. 지우가 통역해줬죠. 엘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국은 개인 능력 중심이에요. 한국은 팀워크가 인상적이에요. 언니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사실 팀워크가 그리웠어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주장이 일어나서 엘라를 안아줬어요. 언니, 언제든 같이 하고 싶으면 와요. 우리 팀이에요. 엘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체육관을 나오면서 엘라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제가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에서는 항상 증명해야 했어요. 내가 미국인이라는 걸, 자격이 있다는 걸.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날 밤, 엘라는 한국 배구부 친구들과 카톡을 교환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메시지들이 오가는 걸 보니 신기했죠.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배구부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서연 언니, 꼭 다시 와. 미국 가서도 연락해. 엘라는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진 건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공항 가는 길에 엘라가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배구하고 싶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하지만 무시하기엔 엘라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국 V리그 경기를 시청하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에는 한국 배구 선수들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죠. 엘라, 학교 배구부 연습은? 가고 있어요. 하지만 재미없어요. 다들 저를 경쟁자로만 봐요.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 고등학교 스포츠는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죠. 팀워크보다는 개인 성적이 중요하고요. 9월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엘라는 여전히 팀의 에이스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열정이 사라진 거죠.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엘라가 대표팀 소집 거부했다고? 코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니어 대표팀 가을 캠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대요. 왜 그랬어? 엄마, 저 미국 대표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한 건 엄마예요. 전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이건 내 미래야. 대학도 가야 하고, 한국에도 대학 있어요. 뭐, 그때 엘라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한국 대학 배구부 정보들이 가득했죠.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좋은 팀이 있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배울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제야 엘라가 매일 밤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10월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고등학교 배구 연맹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수원 청명고 감독님이 보낸 거였죠. 엘라 선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 전학 와서 함께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라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청명고에서 연락 왔죠? 어떻게 알았어? 감독님이 저한테도 보냈어요. 그리고 전 가고 싶어요. 말도 안 돼. UCLA가 널 기다리고 있어. 전 UCLA 안 가요. 그날 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준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엘라 편을 들었죠. 엘라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 행복, 미래를 포기하는 게 행복이야. 미래는 하나가 아니야.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니. 며칠 후 엘라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전 한국에서는 그냥 배구 선수예요. 아시안 배구 선수가 아니라 할 말을 잃었어요. 11월, 엘라는 한국 여고 배구 경기를 유튜브로 시청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래? 청명고가 4강에 올랐어요. 제가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준이 제안했어요. 엘라 생일 선물로 한국 보내주는 거 어때? 뭐, 2주 정도 청명고에서 연습해보고 오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포기하라고 하자.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라고. 엘라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가도 돼요? 2주 후, 엘라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6살에 혼자 가는 게 걱정됐지만 지우 가족이 돌봐주기로 했죠.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때? 힘들지? 전혀요. 너무 좋아요. 화면 속 엘라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청명고 체육복을 입고 한국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한국어로 농담도 하고. 엄마, 여기서는 제가 소속감을 느껴요. 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에요. 2주가 끝나고 돌아온 엘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 전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가겠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거라고. 그리고 2월, UCLA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이 왔어요. UCLA 배구부 감독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엘라는 우리가 찾던 선수예요. 전액 장학금의 최고의 대우를 약속합니다. 엘라는 예의상 들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독이 떠난 후 저는 폭발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전 한국 가기로 했어요. UCLA야. 내 엄마가 다닌 학교고 미국 최고의 배구 프로그램이 있어. 엄마의 꿈이지 제 꿈이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식탁 위에는 UCLA 합격 통지서와 청명고 전학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처럼 보였죠.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뭘 할 건데? 한국 대학 가서 배구 계속할 거예요. 그 다음은 한국 리그.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 이건 내 인생이야. 맞아요. 제 인생이에요. 엄마 인생이 아니라. 엘라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서준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둘 다 진정하자. 엘라야, 엄마도 널 위해서, 날 위해서.
정말요? 아니면 엄마의 못 이룬 꿈을 위해서? 침묵이 흘렀어요. 엘라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정말 엘라를 위했을까? 아니면 저를 위했을까? 일주일 동안 냉전이 계속됐어요. 밥 먹을 때만 마주쳤고, 대화는 없었죠. 어느 날 밤, 엘라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했죠. 엘라, 들어가도 돼? 네. 엘라는 침대에 앉아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힘들지? 엄마가 이해해주면 안 힘들 텐데. 엄마는 너가 후회할까봐 그래. 후회는 이미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매일매일이 후회예요. 그때 엘라가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죠. 오늘도 연습 중에 우한이라고 놀림받았다. 코치는 못 들은 척했다. 난 언제까지 증명해야 할까? 내가 미국인이라는 걸.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받아들여졌어요. 언니라고 불러주고, 같이 밥 먹고, 진짜 팀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넌 미국인이야. 정말요. 그럼 왜 사람들은 날 미국인으로 안 봐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학교 진로 상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세스 톰슨, 엘라가 UCLA를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아직 결정 전이에요. 다른 학교들도 관심 있어요. 스탠포드, USC.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회를 왜 걷어차려는 걸까? 그날 저녁,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엘라 보내주자. 당신도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잖아. 엘라도 자기의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거야. 한국이 더 나은 삶이라고? 엘라한테는 그런가 봐. 3월,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UCLA는 답을 요구했고, 청명고도 전학 시기를 확정해야 했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엘라,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한국으로 가겠니? 네. 후회 안 해.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엘라의 눈은 확고했어요. 조건이 있어.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따야 해. 그리고 방학마다 집에 와야 해. 약속할게요. 엘라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거죠. 며칠 후, UCLA에 정중한 거절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은 짧았죠. 아쉽습니다. 엘라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반면 청명고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왔어요. 서연 선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될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엘라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8월 25일, LX 공항. 엘라의 짐은 생각보다 간소했어요. 캐리어 2개와 배구 가방. 17년 인생이 고작 그것뿐이라니. 필요한 거 다 챙겼어? 네. 나머지는 한국에서 사면 돼요.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짧은지. 금세 보안 검색대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만 가실 수 있어요. 직원의 말에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정말 딸을 보내는구나. 서준이 엘라를 꼭 안았어요. 건강 잘 챙기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아빠, 사랑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엘라를 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강요했지?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단지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꼭 행복해야 해. 알았지? 약속할게요. 엘라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걸 지켜봤어요. 뒤돌아 손을 흔드는 모습이 어릴 때 첫 등교하던 날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엘라가 뛰어왔어요. 엄마, 깜빡할 뻔했어요. 품에서 편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비행기 뜨고 나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달려갔어요. 게이트를 통과하는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편지를 열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17년 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해서 상처받으셨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배구를 시작했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엄마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 노력은 가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미국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증명해야 했어요. 내가 여기 속한다는 걸, 자격이 있다는 걸. 그게 너무 지쳤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냥 나일 수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를 완벽한 미국인으로 키우려고 했죠.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믿으셨고요.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완벽한 미국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제 안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김치를 처음 제대로 먹었을 때, 할머니가 우리 서연이라고 부르셨을 때, 한국 언니들과 파이팅을 외칠 때,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단지 제 모습을 완성하려는 거예요. 미국인 엘라와 한국인 서연이 하나가 되는 거죠. 언젠가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게 저한테 중요한지. 한국에서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단지 그게 엄마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닐 뿐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엘라. 서연 올림.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어요. 서준이 제 어깨를 감싸줬죠. 우리 딸, 정말 어른이 됐네. 집에 도착해서 엘라의 방을 열었어요. 텅 빈 방. 벽에는 미국 주니어 대표팀 유니폼만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놔두고 갈게요. 이것도 제 일부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유니폼도 입어보려고요. 다음 날부터 일상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엘라가 없고 저녁 식탁도 횡했죠. 엘라는 잘 지내? 동료 교사들이 물어볼 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 배구 유학 갔어요. 어머. 왜? 여기가 훨씬 낫지 않아?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엘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저 잘 지내요. 화면 속 엘라는 청명고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 여고생 그 자체였죠. 학교는 어때? 적응 중이에요. 수업은 어렵지만 친구들이 도와줘요. 뒤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우리도 인사할래요. 한국 친구들이 우르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잘 지내요. 서연이 짱이에요. 밝게 웃는 아이들 속에서 엘라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편안한 미소였죠. 통화를 끝내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행복해하니 다행이면서도 왜 미국에서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죠. 10월, 엘라가 보낸 사진이 왔어요. 한국 청소년 대표 선발 평가전에 참가한다는 거였어요. 벌써? 여기서는 국적 상관없대요. 실력만 보고 뽑는데요. 11월,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엄마, 저 청소년 대표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간 지 3개월 만에.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엘라가 잠시 집에 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엘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밝은 표정. 무엇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훈련이 빡세서요. 근데 재밌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엘라가 한국어로 전화를 받았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꽤 자연스러웠죠. 벌써 한국어를 이렇게 매일 쓰니까 늘더라고요. 저녁 식사 때 엘라가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김치를? 이제 좀 먹을 만해요. 아직 완전 맵진 않은 거로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젓가락질이 자연스러워졌고 한국식 인사를 하고 가끔 한국어 단어를 섞었었죠. 엄마, 제가 많이 변했죠? 응. 근데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그동안 제가 딸에게 진정한 소속감을 주지 못했구나. 2주의 방학이 끝나고 다시 떠나는 날. 엄마, 이번엔 울지 마세요. 안 울어. 이제 익숙해. 하지만 또 울었죠. 그래도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보다는 딸의 성장이 대견해서 나온 눈물이었죠. 1월, 새해가 시작됐어요.
엘라 없는 첫 번째 새해였죠.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고등학교 배구 빅매치라는 제목의 영상에 엘라가 나온 거예요. 청명고의 외국인 용병. 아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청명고의 일원이다. 해설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영상을 봤어요. 엘라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엔 개인기 위주였다면 이제는 팀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서연 선수의 토스. 정확합니다. 세터로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공격수에서 경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서연 선수 진짜 잘한다. 외국인 아니야? 완전 한국 스타일인데. 청명고, 이번엔 진짜 우승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시안 애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서연 선수가 된 거니까요. 며칠 후 엘라가 영상을 보냈어요. 엄마, 우리 학교 영상반이 만든 거예요. 1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제목은 서연의 하루. 새벽 6시 기상. 아침 훈련. 수업.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수다. 오후 훈련. 저녁엔 자습. 평범한 한국 고등학생의 일상이었지만 엘라는 그 안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처음엔 김치도 못 먹고 한국말도 못했어요. 근데 언니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옆에 있던 팀 동료가 끼어들었죠. 서연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 우리도 놀랐어요. 이제는 사투리도 좀 써요. 다 같이 웃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대표가 목표예요. 네. 한국을 대표해서 뛰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정말 엘라일까, 서연일까? 답은 간단했죠. 둘 다였어요. 2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엄마, 저 한국 청소년 대표 최종 선발됐어요. 정말. 와, 대단하다. 4월에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이 있어요. 태국에서요.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어느 나라 대표든 딸이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3월, 전국 고등학교 배구 대회가 열렸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라이브로 시청했죠. 청명고는 4강까지 올라갔어요. 준결승 상대는 전통 강호 세화여고. 접전이었어요. 마지막 5세트까지 갔죠. 24대 24 동점. 엘라가 서브를 넣었어요. 서연 선수, 침착합니다. 서브 에이스. 한국 아이들이 엘라를 둘러싸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다시 동점. 이번엔 상대 매치 포인트. 긴 랠리 끝에 엘라가 극적인 세트업을 올렸고 에이스가 스파이크를 꽂았어요. 투스. 그리고 결국 청명고가 이겼어요. 엘라는 코트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함께 울었죠. 언니, 최고였어. 우리가 해냈어. 카메라가 엘라를 클로즈업했어요. 땀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엘라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이게 팀의 힘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졌지만 준우승도 대단한 성과였죠. 엘라는 대회 베스트 세터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사진을 보니 뭉클했어요. 한국 국기를 배경으로 트로피를 든 엘라. 아니, 서연의 모습이. 그날 밤 서준이 말했어요. 엘라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러게, 우리가 틀렸나 봐. 틀린 게 아니야. 단지 다른 길도 있었던 거지. 4월, 드디어 제가 한국에 갔어요. 엘라의 국제대회 데뷔전을 보러.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대학 시절이 떠올랐죠. 아이오와 출신 촌뜨기가 LA에 왔을 때의 충격을. 어머, 중서부에서 왔어? 옥수수밖에 없다며? 억양이 되게 촌스럽네. UCLA는 화려했지만 차가웠어요. 다들 부유했고 세련됐죠. 전허름한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는 시골뜨기였고요. 배구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페어. 무슨 농장 이름 같은데? 실력은 있는데 스타일이 영. 코치님만 절 인정해줬어요. 캐서린, 넌 날 것에 재능이 있어. 다듬으면 최고가 될 거야. 그 말 하나에 의지해서 버텼죠. 매일 밤 혼자 연습하고 캘리포니아 억양을 따라하고 옷 스타일도 바꿨어요.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인정받았어요. 주전이 되고 팀의 일원이 됐죠.
하지만 가끔 고향이 그리웠어요. 엄마의 콘브레드, 아빠의 농장, 끝없는 옥수수밭. 거기선 제가 특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왜 엘라에게 같은 고통을 강요했을까요? 아마 제가 겪은 고생을 딸은 겪지 않길 바랐나 봐요. 처음부터 진짜 캘리포니아 사람으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엘라는 태생부터 이방인이었어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방콕 공항에서 환승하면서 엘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곧 도착해. 경기 잘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정말 와요? 너무 좋아요. 태국 치앙마이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엘라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 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은 엘라가 달려왔어요. 가슴에 새겨진 태극마크가 선명했죠. 잘 지냈어? 네. 엄마 만나니까 더 좋아요. 한국 코치진에게 인사를 했어요. 서연이 어머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열심히 해요. 금세 적응했어요. 다들 엘라를 칭찬했어요. 아니, 서연을. 첫 경기는 대만전이었어요. 관중석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국 교민들이 옆에 앉았어요. 어머, 서연이 어머니세요? 아, 네. 서연이가 우리 희망이에요. 정말 잘해요. 낯선 사람들이 제 딸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죠. 경기가 시작됐어요. 엘라는 선발로 나왔죠. 대한민국 7번. 이서연. 장내 아나운서가 호명하자 한국 응원단이 함성을 질렀어요. 서연아, 파이팅! 엘라가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경기는 압도적이었어요. 엘라의 토스는 정확했고 한국팀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서연 선수의 토스. 또 득점입니다. 해설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엘라의 리더십이었어요. 계속 동료들을 격려하고 작전 타임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죠. 한국어로 언니, 다음엔 백어택 갈게요. 오케이. 믿어.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있었어요. 3대0 완승. 엘라는 어시스트 1위를 기록했죠. 경기 후 한국 교민 아주머니가 제게 김밥을 건넸어요. 서연이 어머니 주려고 싸왔어요. 우리 서연이 최고.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엘라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땠어? 경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 전 예전이랑 달라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미국에서는 제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실수하면 역시 아시안이라고 할까봐 늘 증명해야 했죠. 엘라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팀의 일부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같이 커버하니까. 이게 진짜 팀이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몰아붙였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엄마, 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성공의 기준을 하나로만 정해놓고 딸에게 강요했죠. 하지만 엘라는 자기만의 길을 찾았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준결승전 일본전. 강팀이었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졌지만 엘라는 최선을 다했어요. 경기 후 일본 감독이 엘라에게 다가와 말했대요. 훌륭한 세터예요. 한국은 좋은 선수를 얻었네요. 3, 4위전에서 이기고 동메달을 확정지었을 때 엘라는 동료들과 얼싸안고 울었어요. 언니들, 고마워요. 사랑해요.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엘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들었죠. 완벽하게 따라 부르진 못했지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엘라는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용기 있는 개척자였죠. 두 문화 사이에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낸. 태국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먼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엘라와 더 잘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뭐해? 한국어 공부. 딸이랑 대화하려면 배워야지. 서준이 놀라면서도 기뻐했죠. 이제야 마음을 연 거야? 응. 너무 늦었나?
늦은 건 없어. 엘라도 기뻐할 거야. 5월, 한국 고등학교 배구 리그 결승전이 있었어요. 청명고가 3년 만에 결승에 올랐죠. 이번엔 직접 한국에 갔어요. 서준도 함께였죠. 수원 체육관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청명고 응원단이 한쪽을 가득 메웠죠. 서연, 서연, 서연.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상대는 작년 우승팀 성심여고. 객관적 전력은 열세였죠. 하지만 청명고는 끈끈했어요. 엘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1세트를 내주고 2, 3세트를 가져갔어요. 4세트 20대 18. 리드하고 있었죠. 그때 상대 에이스의 강타에 엘라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타임아웃. 엘라가 벤치로 나왔어요. 손가락이 부어 있었죠. 괜찮아? 트레이너가 물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테이핑을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아픈 손가락으로 토스하는 게 보였지만 엘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24대 23. 세트 포인트. 엘라가 페인트 동작 후 직접 공격했어요. 상대 블로커들이 속았죠. 득점. 청명고 세트 승리. 3대 1로 우승이 확정되자 코트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엘라는 주장 언니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언니, 우리가 해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엘라를 보며 저도 울었어요. 저기 있는 건 제가 키운 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성장한 서연이었죠. 시상식 후 엘라가 달려왔어요. 엄마, 봤어요? 우리가 우승했어요.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엘라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이제 절 이해해주는 거죠? 그럼. 늦어서 미안해. 서준도 엘라를 안아줬어요. 우리 딸, 정말 멋있었어. 청명고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서연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연이 덕분에 우승했어요. 다들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저녁 뒤풀이에 초대받았어요. 한국식 회식이었죠. 서연이 어머니,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다들 놀랐어요. 와, 한국어 하세요? 아니, 서연이랑 대화하려고 배우고 있어요.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적응 못하면 어쩌나 하고 오히려 한국 아이들보다 더 한국 아이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선후배 관계도 잘 지키고 자랑스러웠어요. 엘라가 스스로 적응하고 성장했다는 게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엘라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이제 미국 대학 안 가도 서운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직도 아쉬워. 하지만 너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엄마, 전 한국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프로팀에서 뛰고 싶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순간 놀랐어요. 정말로? 네.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대회에서 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날 밤 서준과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딸 정말 성숙했네. 그러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 처음부터 막지 말 걸 그랬나? 아니야. 이 과정이 필요했어. 너도, 나도, 엘라도. 맞는 말이었어요. 이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한국을 떠나기 전 엘라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엄마, 다음엔 제가 미국 갈게요. 여름 방학에. 그래. 내 방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절 놓아줘서. 나도 사랑해. 이제는 너가 서연이든 엘라든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은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용감했죠. 두 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야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딸이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미국인 어머니 캐서린의 사연이었습니다. 딸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딸은 배신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용기 있게 선택한 것이라는 걸요. 현재 서연은 한국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고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죠. 어쩌면 몇 년 후 우리는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를 위해 뛰는 모습을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정체성 아닐까요?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것. 캐서린 씨는 이제 한국어를 꽤 잘한다고 합니다. 딸과 영상통화할 때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말한다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